자, 한국은행이 조금 전에 오전 10시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냥 올린 게 아니라 0.5%를 올렸습니다. 한 방에요. 그래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2.5에서 3%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초유의 5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 그래서 물가나 환율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작년 8월 이후에 1년 2개월 새 금리가 2.5%가 뛰었습니다. 자, 미국은 3.25, 한국은 지금 3%. 그런데 미국이 또 11월 달에 0.75를 올리니까 결국 한국은행이 또 미국과 1% 금리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또 한 번 이 0.5%를 더 올려야 될 거다. 11월 이후에요. 지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하게 됨으로써 이자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하면요. 이자 부담이 2.5에서 3.0이 되면 가계는 8조, 기업은 9조 가량의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그래서 17조 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서 이 취약 가구와 한계 기업 등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0.5%의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가계는 0.59포인트, 기업은 0.52%가 올라갈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은행이 또 0.5를 여기서 올리게 되면 이제 1년에 이자 부담이 34조 1천억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화값 방어가 백약이 무효하다. 그래서 어제 하루에 22원이 빠진 1435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자마자 완전히 역대급 낙폭을 했죠. 그래서 1,500원이 붕괴되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어제 나돌기 시작했고요. 자, 좀비 기업이 3년 새 24%가 지금 급증을 해서 금리 충격에 줄도상 공포가 커졌다. 비금융기업 10곳 중에 한 곳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상태다. 그래서 빅스텝 이자 부담 눈덩이가 지금 밀어닥칠 때는 흑자 도산하게 될 거다.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감당이 불가능하고 전세 대출의 94%가 변동금리라서 지금 이것도 매우 심각하다. 전세 대출 차주 62%가 지금 돈이 별로 없는 2030이라는 겁니다. 천조에 이르는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이자 부담이 엄청나고 소상공인도 지금 6만 명이 추가로 도산 위기에 놓였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계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118만 3,800명입니다. 영업이익으로 부채 이자도 내기 힘든 그 자영업자가요. 이 사람들이 124만 2,700명으로 늘어난다. 자, 이렇게 되면 과연 지금 한국의 가계와 기업, 자영업자 이 세 개 주체 중에서 몇 프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0.5% 올려서 3%가 됐는데도 이 난리인데 연말에 미국의 지금 이자가 4.5에서 끝날 거라고 보입니다.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요. 그러면 한국이 3%니까 1.5% 부르는 거 이거 못 견뎌요. 그래서 한국은 3.5로 마감할 거라고 봅니다. 0.5 더 올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빅스텝을 한 번 더 밟게 될 거다. 그래서 35조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거다. 자, 그러면 3.5% 이자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대출 금리가 이제 9%까지 접근할 거라고 봅니다. 9%에서 10% 사이로 갈 거라고 봐요. 자, 이 이자를 누가 견딜 수 있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는 지금 이 이자보다도 좀 더 올라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내년 3월이 지금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부채 위기가 시작되고 또 그 부채 위기와 더불어서 외환위기까지 전개될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요, 상식적으로 보자면 이 경제 관료들 그리고 한은 같은 금융 담당자들이 이런 사태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이나 짓거리가 웃긴다는 거예요. 자, 연말까지 3% 이자로 마감된다. 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몇 달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빅스텝은 더 없다. 해서는 안 될 말이고, 그 말은 솔직히 말하면 이창용 한국은행의 지금 신뢰를 깨트리는 이야기입니다. 빅스텝은 더 없다고 했다가 빅스텝이 됐습니다. 자, 대내 환경이 변해서 그렇다고 편리하게 둘러댈 일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자신들의 시각이 수중 미달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추경호요. 지금 한국의 물가가 중요합니까? 한국의 물가가 높든 높지 않든 간에 한국에는 부채 위기와 금융 위기가 오고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게 돼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국가의 재정 위기까지 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추경호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지금 세계가 이 모양으로 가고 있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렇게 지속되고 북한의 핵 도발이 지속되는 와중에 어떻게 물가가 10월이 정점이다. 추석이 끝나면 물가 떨어질 거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자,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PC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요. 자, 미국의 이 물가 지수가 발표되더라도 지금 그것이 크게 낮아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높은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해요. 지금 IMF가 올해 한국의 물가 상승률을 5.5라고 지금 대폭 상향시켜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호만 지금 물가가 10월을 정점으로 꺾일 거다. 자, 설사 0.12가 내려간더라도 그것이 낮은 물가입니까? 그러니까 자꾸요. 윤석열 한 사람에게 아부하는 그런 이 워딩. 그리고 솔직히 자신의 무능을 온 사방에 드러내는 그런 워딩은 왜 합니까? 그런 워딩을 해서는 안 되죠. 자, 한국은행이 지금 오늘 금리를 올리면서 그동안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미래에 대한 일종의 알 수 있는 지침으로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서 당분간은 베이비 스텝 0.2% 인상만 있다. 0.5는 없다라고 말했다가 이걸 깨고 또 0.5를 올리게 됐어요. 자, 그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자본 유출이 물가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가 이런 말을 할 때 미국의 연준처럼 고통이 수반되는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솔직히 말해야 된다. 지금 이런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요, 오늘요, 이 환율이 변하지 않습니다. 1434원에 딱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물가보다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린다지만은 지금 이 금리를 올림에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가 전망도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보통 올리는데 지금 한국은 금리를 올리는 목적이 물가가 아니라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한다. 근데 정작 물가도 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는 미국의 연준의 지금 이 금리 인상을 연말 금리가 4%를 받는데 연말 금리가 지금 4.5까지 가고 미국의 내년 최종 금리가 4.7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연말까지 4.5를 올리고 또 0.25를 내년에 더 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다는데 아니 미국의 연준 금리 인상을 예측하지 못할 정도의 실력이면 뭐 하려고 한국은행 총재를 하고 자빠졌습니까? 자,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의 물가를 보고 올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더 웃기는 거는 자본 유출 때문에 빅스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제가 연말에 1,500원 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 같은 사람이 예측할 정도면 모두가 다 예측을 할 건데 이 사람들은 IMF나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헛소리를 해대다가
지금 1,400원이 무너지고 1,434원 이렇게까지 가니까 이제 급기야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야말로 하루 앞도 못 내다보고 좌충우돌 하고 있는 이 한국의 금융경제 관료, 또 더 나아가서 국민들에게 고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요,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을 이들한테 맡길만 합니까? 나중에 위기 다 터지고 나면 그때는 자살하고 죽고 가정 깨지고 도망가고 난리가 날 건데, 그때 원망은 이들한테 해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 이름에 걸맞게요, 처신할 필요가 있어요. 윤석열 위한 보고용 이런 발언들 필요 없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산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